결혼 1년 차인 황 씨는 연애 시절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과 큰 싸움 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정한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금기어는 바로 시부모 얘긴데요. 한 번 시부모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고 합니다. 황 씨의 시모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황 씨를 무시하고는 했고 결혼 후에도 황 씨에게 살갑게 대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효자인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위대하다. 너도 나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효도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자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점점 지친다는 황 씨.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오늘 이 사연은 말이죠. 무려 캐나다에 사시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친정 씨가 이 제보자 부부 모두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민이시죠. 자, 먼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차근차근 들어보죠. 네, 일단 이 황 씨의 남편은 3살 연상인데요. 두 분은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 모습에 반했고 이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큰 불만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고 애교 많은 남자라고 하는데 이 사이 좋은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그 문제가 99% 시부모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남편은 외동아들이고요. 이 시간은 딱히 친척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남편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의지를 아주 많이 했고 그 탓에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남들보다 더 부모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해서도 이 남편이 아주 효자였다고 합니다. 자, 남편이 효자가 된 그 배경, 히스토리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네. 효자 남편 만나면 피곤하다. 이게 또 이제 옛 성현들의 말씀인데 속설이 좀 있긴 네. 하죠. 네. 데이트하면서 이제 시부모 오락하면 집으로 가기도 했고 이 효자라는 것도 느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다.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 황 씨 입장에서도 우리 앞으로 남편 될 이제 그때는 당시 남자친구였지만 되게 좋은 분 또 좋은 분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부모 처음 이렇게 만날 때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당황을 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길래 당황을 합니까? 일단 황 씨 같은 경우는 예비 시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또 부모 얘기를 잘 했던지 기대를 했답니다. 긴장도 되긴 했지만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딱 가서 만나는데 얘기를 들었던 건 너무 딴판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인사 자체를 제대로 안 받아줬대요. 인사를 꾸벅 들었는데 고개만 그냥 끄덕한 정도였고. 아니, 처음 상견례 처음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젊은 여성이 왔는데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질 않고 지금 밥 먹는 자리를 지금 사파로 그러는데 식사 자리 내내 어머니는 한마디도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고요. 아들하고만 얘기를 하시더란 겁니다. 아버지도 몇 마디 한 3마디 정도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얼어붙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닌가요? 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체할 것 같았다고 이 황 씨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사 자리가 끝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또 기분도 나빠서 남편한테 따졌답니다. 어머니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냐. 심지어 아버지도 3마디 정도밖에 안 하셨다.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남편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 남편은 황 씨 말을 듣고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엄마 자기 안 싫어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주 좋은 저녁 자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남편 반응에 더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아주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 황 씨가 너무 어이없어 하니까 이 남편은 우리 엄마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다라면서 아무 일 아니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그냥 억지로라도 반가운 척을 좀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또 있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천에 선물이 오갑니다. 친정 어머니가 선물을 푸짐하게 보냈더니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통 마음에 안 들어도 고맙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맙다는 말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사돈간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말을 건넸더니
대꾸를 안 하고 쌩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팀장님 고품격 시사 토크쇼 사건 반장에서 쌩을 쌩 지나갔습니다. 생 지나가 까는 건 아니고. 네. 쌩 지나갔으니까 무안을 당한 거죠.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진짜. 친정 엄마가 무시당한 거죠. 근데 명절 때도 며느리가 선물하게 되면은 아니 며느리는 뭐 100번 양보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돈끼리는 딱 해야 되는데. 시켜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쌩 지나갔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무시한 거죠. 따라서 또 며느리가 선물해도 고맙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캐나다에 오래 살아서 뭐 한국말을 모를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도 안 하고 계속 살는데도 살갑게 말한 적도 없고 말을 안 하는 거 봐서 저는 혹시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한국말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친정이라든지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진짜 그 사돈끼리의 만남에서는 정말 뭐 자녀들을 이렇게 보는 자리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아유,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기본적인 예의죠. 그 예의라고 하는 게 그냥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지킨다는 거죠. 이 황 씨 같은 경우도 많이 화가 나는 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고요. 더 문제는 이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태도인 겁니다. 이 부분을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 달라. 뭐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어. 아니 꼭 말로 해야죠. 고맙다는 거야? 너 그럼 뭐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선물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황 씨 같은 경우는 또 황당하다는 거고 게다가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데 표현도 잘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황 씨에게는 남편이 뭐 받았으면 고맙다고 충분히 사람이 뭐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표현은 또 그렇게 엉뚱한 걸로 방어를 하니까 이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진짜 뭐 부모 이렇게 두둔할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그래 자기야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섭섭하게 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사연자 제보자께서 결정적으로 이거는 사건 반장에 보내야 되겠다. 이분이 보내신 그 메일을 제가 맨 처음 읽어봤거든요. 정말 세상에 읽는 내내 고구마 한 막 5개 먹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팍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석 달 전 명절 때 2박 3일 같이 여행을 지금 가자고 남편이 졸라서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3일 내도록 호텔 방에서 이 남편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남편, 네. 그리고 우리 이자연 기자가 아내. 야, 너 왜 차에서 엄마한테 말을 안 걸어? 우리 엄마가 심심해하잖아. 걸었는데 내 말엔 대답도 안 하셨잖아. 자기한테만 말하시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래도 네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루하겠어. 자기랑 말씀 잘만 하시더만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도 노력을 하냐고. 네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도 혼자 말도 막 걸고. 우리 부모님 좀 잘해주라. 뭐하나. 답답하다 진짜. 여기까지입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말수가 없을 수 있죠. 어르신들도. 하지만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네. 근데 둘째 날은 더 심각했던 겁니다. 여행 둘째 날이었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쇼핑을 가자고 하신 거예요. 쇼핑. 그런데 그날따라 이 황 씨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 남편이랑 두 분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죠. 남편이 또 화를 내면서 여행 와서 개인 활동할 거냐며 그럴 거면 왜 같이 왔냐 힘들어도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팀 플레이를 하라. 예, 그래서 결국 이 황 씨가 함께 따라 나섰는데 아이고야. 이 남편은 아픈 황 씨는 뒷전이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안 돼. 엄마 이거 어때? 이거 사줄까?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결국 힘든 쇼핑이 끝나고 또 호텔에 돌아와서 싸우게 됐는데 이 남편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화를 낸 거예요, 먼저. 또? 너가 같이 쇼핑 갔으면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그런 노력이 없냐? 이렇게 싸우게 된 겁니다. 팀장님 며느님 계시잖아요. 네네. 현직 경찰. 예. 자, 그 며느님이랑 같이 여행이나 뭐 쇼핑 가보신 적 있죠?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정말 너무 잘 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제 딸처럼 대하고 있고 며느리도 저를 아빠처럼 대하고 있는데 물론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전화를 해보세요. 아 진짜? 예. 010. 010 번호는 모르겠네 제가. 예. 농담이고요. 네. 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밝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사랑을 하고 잘해야지. 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잘하길 바라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네 부모님한테 좋은 사회인데 넌 그래. 이거 말 잘못했어요. 너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네 부모한테 잘하는데 좋은 사이다라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이가 친정에 1년에 한 번, 2번도 안 가요.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 씨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죠. 뭐 캐나다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인 헌신만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양 변호사님. 야, 이게 보통 이런 부부 싸움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너 우리 집에 너 저 연락 몇 번이나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은 도가 심했던 게 연락 문제도 좀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황 씨가 남편이 하도 그렇게 부모님 챙기라고 하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대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부모님이 말이라도 잘 받아주면 모르는데 뭐 베개에 대고 공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문자도 보내봤다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로 줄였답니다. 일주일에 2-3번도 사실 많이 하는 건데 많아요. 남편이 그랬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건 줬다가 뺏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무슨 거죠.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막상 남편 지는 장모님 전화번호도 모른답니다. 어쩜 좋아. 아이고. 자, 이 기자. 우리 부모님은 너를 친딸로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래? 진짜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시부모님을 안 만나기만 하면요 정말 천사 남편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부모님 관한 일이나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돌변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도 이 시어머니 생신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 씨가 초대해서 한 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드시고 가셨어요. 잘 드시고 가셨는데 남편이 황 씨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또? 왜 부모님 가시는데 붙잡지 않았냐. 자고 가셔라. 이런 얘기 왜 안 했냐 라면서 꾸중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상 차린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황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왜 계속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버티실까 싶었더니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 문제만 아니면 우리 남편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부모님 극진히 챙기는 효자 남편. 저도 똑같이 해주길 원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양 변호사님부터 쭉 이렇게 오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답이라기보다는 사실 의외로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 내의 문화는 정말 안 바뀌고 고스란히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뭐 20대의 젊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문제에 있어서는 위조시대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요.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여요. 저는 진지하게 상담 치료를 받아보실 걸 권합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 단순하게 효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조금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집착이 너무 심해요, 남편분이. 자,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가 보기에 그 남편분이 그 마마보이 증후군 내지는 효자 강박증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는 건 황 씨가 받는 게 아니고 남편분을 모시고 가서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이 증후군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상은 잘 안 되면서요. 시부모 문제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자 증후군 내지는 마마보이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저는 딱 이게 이제 이민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허벌판 타양말리 가가지고 부모님이 교육시키려고 막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부모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원래 좀 잘못하면 다 잘못해야 되는데 딱 그 부분만 잘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만 또 이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연만 봤을 때는 남편이 되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더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일단 사연자님이 계속해서 뭐 이것 빼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태사자님이 누구든 단점 빼면 장점만 남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고요. 예. 또 김삐삐님, 아니 부모가 본인을 고생해서 키운 거지 아내를 키웠냐고라고 말씀하셨고요. 푸아님은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며느리 자체가 생기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닐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